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훈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김승리입니다. 여러분, 학교전담 경찰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또 피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주면 좋을지를 제가 파악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여러분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알고 있죠? 117부 전화를 해서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신고한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설문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 설문지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이 질문지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적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또 질문뿐만 아니라 경찰관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말도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읽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준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가장 질문이 많은 것들로 순서대로 뽑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 보훈경찰서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과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3개에서 5가지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청한 후에 시청 소감이나 또 궁금한 점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단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지금 자막에 보이는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꼭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3가지의 질문을 한번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학교 폭력이 뭐예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폭력을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 언제 어디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학교 안도 학교 밖도 다 해당이 되고요. 또 피해자는 반드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생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반드시 초중고 학생이어야 되지만 가해자는 초중고 학생이어도 되고 어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3살 형아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때렸다 그러면 우리 피해자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폭력의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이 자막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 다양한 죄명들이 보이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보면, 여러분, 폭행은 손과 발과 같은 그런 손과 발 등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어떤 고통을 가하는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무조건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어떤 고통, 귀에 청각에 고통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난을 빙자해서 세게 꼬집고 밀치는 것들도 다 폭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가 되고 진단서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상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취 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취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친구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 유인은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돈을 준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하는 이렇게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을 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그 상대방의 그런 모멸감이나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폭행과 협박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성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친구의 그런 사생활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친구에 대한 그런 허위 글을 SNS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같은 것들을 인터넷이나 뭐 채팅방에 올린다든지, 또 정보통신, 인터넷,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성적인 말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해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자막에서 보이는 이 죄명만 학교 폭력이 아니라 친구들의 그 몸과 마음에 말과 행동으로서 상처를 주고, 또 친구의 물건이나 재산 같은 것들에 피해를 준다면 학교 폭력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찰이 되는 법. 이 경찰이 되는 법을 참 많이 물어봐 줬어요. 여러분, 경찰이 되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의 그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종 보통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시거나 군대 면제 사유가 있어야만, 일단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경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경찰이 되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순경 공채 시험이라고 해서 순경 공개 채용 시험,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경찰 공무원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와 같은 체력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적성 검사를 거쳐서 최종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를 해서 사격이라든지, 또 운동, 또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그런 지식, 법적 지식이나 소양들을 배우고, 경찰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채인데요. 아까는 공개 채용이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경채, 경력 채용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특채, 특별 채용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특채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특공대 전형에 응시를 하고 싶다면 경찰 특공대, 시력이 1.0 이상이고 이제 특수부대에서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또 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경찰 특공대 전형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무도 특채라고 해서 이제 태권도, 유도, 검도와 같은 그런 종목에서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무도 경채로서 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과 자격이 갖추었을 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경찰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 또 생기부가 들어가고, 또 수능도 50%가 반영이 됩니다. 2021학년 기준으로는 이제 50명을 모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찰이 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라고 친구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줬는데요, 여러분. 제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다치고 우울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좀 상처를 받고 우울했던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외모를 갖고 놀린다든지, 또 어떤 오해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계속 한다든지, 또 차별을 한다든지, 또 내 말과 행동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내 마음 다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같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상대방이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다치게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다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힘들고 우울한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나한테 외모 가지고 기분 나쁘게 놀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그 슬프고 힘든 감정을 꽉 끌어안고 밤새도록 놔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즘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죠. 저는 나와 내 감정도 거리두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속상한 마음들을 꼭 끌어안고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되뇌이고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한 모든 감정을 내 눈앞에 한번 툭 놔보는 겁니다. 내 눈앞에 그냥 툭 감정을 앞으로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밤새 괴롭히려고 나를 우울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쁜 손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네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밤새 힘들게 하려고 하겠지만 나는 절대 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걔가 내 외모 가지고 놀렸는데 근데 걔 참 불쌍하다.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고 예의가 없고 잘못됐다는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참 불쌍하다. 아휴,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해도 되고 게임해도 되고 뭐 책도 봐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제 90도로 세운 다음에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발을 막 굴려줘요. 이게 하체 근력에도 굉장히 좋고 하체 살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막 다리를 굴리다 보면은 땀도 조금 나면서 또 쓱 사라져요, 그 감정들이. 이렇게 그 감정을 오로지 완전 흡수시키지 말고 내 바깥으로 보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떠드는 그런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귀 기울이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툭 던져버리고 숨 한 번 크게 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냥 내 감정을 거리를 두고 보내버리는 연습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평온할 때가 찾아오고 또 내 마음도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나의 거리두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